반갑습니다. 장교수의 내교육TV 라디오 산책. 이번 주제는 자녀를 가진 그 부모님들이, 특히 어머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, 가끔 이제 학부모 연수나 이렇게 가면 얘기를 많이 나누는 주제인데요. 아직도 IQ 얘기하시나요?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궁금한데요. IQ 검사 어릴 때 하셨습니까? 그럼 지금도 IQ 기억하시죠? 지금 한 40대, 30대 이상 분들은 IQ 검사, 40대 이상 분들은 아마 IQ 검사를 초등학교 때나 아마 하셨을 걸로 기억이 되고요. 지금 10대, 20대, 30대 아마도 IQ 검사를 안 했던 세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지금 만약에 초등생, 유치원 이렇게 자녀분들이 있다면, 중학생, 학교에서 집단 IQ 검사를 했다는 그런 소식, 그런 가정통신문 그런 것들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? 주변에 어느 학교에서도 IQ 검사를 전교생이 집단으로 하는 경우는 지금 보기가 드물죠. 왜 하지 않을까요? 지금 40대 이상 분들은 어릴 때 IQ 얘기를 서로 했습니다. 공식적으로 오픈은 안 됐지만 다들 이제 암암리에 알고 있었죠. 너는 IQ가 얼마냐, 저 친구는 IQ가 얼마일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죠. 공공연한 비밀처럼 얘기를 나누었지만, 현재 2022년의 대한민국은 IQ 검사를 전국적으로 한 학교든 집단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니까요. OECD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가입 국가입니다. 한국은 OECD 교육혁신위원회로 기억을 하는데요. 한 10수년, 한 2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의 전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IQ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.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걸 권고하고 있느냐?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여러 형태의 학문적으로 어릴 적에 IQ를 검사를 받은 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. 지금도 IQ 검사 개인적으로 많이 하실 겁니다. 웩슬러 검사나 많이는 하는데요. 집단적으로 하는 건 왜 위험하냐? 아직도 IQ를 기억한다는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IQ가 그 아이가 가진 다양한 능력을 대변하는 것처럼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. 그리고 IQ 세대인 부모들이, 특히 지금 부모 세대, IQ 검사를 어릴 적 했던 부모 세대들이 갖고 있는 현재 아이들의 두뇌 능력에 대한 인식이 IQ라고 하는 수치화된 것을 기준으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는 겁니다. 그 단적인 예를 하나 얘기 드려볼까요? 공부 잘하고요, 학습 잘하고 학습 능력 있고 하면 머리가 좋다고 얘기하죠. 저 친구 참 머리가 좋아, 저 집에 저 아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. 그런데 공부 이외의 것들, 학습 능력 이외의 것들, 예능이나 또 예체능, 음악, 또 요즘에는 이렇게 댄서 이런 거 많이 하죠. 댄스 춤추고, 또 쉽게는 친구들하고 잘 사귀고, 그런 것들, 자연의 이런 흐름을 잘 또 느끼고 인식하는 그런 것들, 특히 예체능 단적으로 얘기하면 머리 좋다는 인식하지 않죠. 운동을 잘하거나 예능을 잘하거나 음악을 잘하면 재능이 있다, 이런 표현을 씁니다. 아이에게도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. 너는 머리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쪽에는 너 그래도 재능이 있는 것 같아. 이런 인식을, 이런 얘기를 들은 아이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? 운동과 두뇌 능력은 관련이 없다. 학습, 공부는 머리가 좋다.
네, 그 위에 걸 잘하면 뭐 운동선수는 머리가 나빠 이런 인식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세계적인 손흥민 선수가 머리가 나쁜가요? 네, 이전에 그 박지성 선수가 머리가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? 그런 잘못된 인식, 뇌과학이 또 발달을 하면서 인간의 두뇌의 능력은 너무나 다양하구나,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. 집중력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생물학이 발달을 하면서 인간의 그 특별한 발달 과정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죠.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성인분들 듣고 계신다면 뇌무게가 한 1.4kg 전후가 됩니다. 몸 전체로 보면 2%밖에 안 되는데요. 몸, 마음의 총 사령탑의 기능을 하고 있죠. 그런데 이 1.4kg의 뇌가 태어날 때는 한 300-400g을 해요.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 4배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이게 언제 커지느냐는 거예요. 동물들 나오자마자 대부분의 뇌 기능을 쓰는 거 아시죠? 인간은 뭐 바로 걷고 뛰는 악이 있습니까? 네, 밥 벌어먹고 살려면 한참 뭐 한 20세 정도는 돼야 되죠. 즉 성인기 발달 과정을 아주 오랫동안 갖는 것이 인간입니다. 네, 그래서 300-400g 밖에 안 되는 뇌가 한 6세가 되면 한 1kg가 돼요. 그럼 성인 뇌무게 한 90%가 커진다는 거죠. 그것도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. 아기들이 태어나서 운동, 신체적인 자신의 몸을 쓰는 그런 운동 발달을 기반으로 두뇌가 발달하고, 두 번째는 한 3세, 4세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몸 다 가눌 때가 되면 자기 몸 바깥의 대상, 뭐 동물이나 자연, 사람과의 상호작용하죠. 이때 이제 기본 정서기제가 발달을 하고, 또 이제 4세, 5세, 6세 요때가 되면 이제 드디어 인지학습, 지구상 최고의 학습 뇌 구조가 발달합니다. 즉 6년 동안 성인 뇌 사이즈의 90%가 6세 동안 순차적으로 발달한다는 거죠. 그것을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. 신체, 정서, 인지의 단계적 발달을 하는구나. 그래서 1차 세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는데요. 그때는 나머지 10%의 사이즈가 발달을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약 12세가 되면 성인 인지 기능에 육박하게 됩니다. 그런데 재밌죠? 6세 동안 90%가 커지면 나머지 6년 동안은 10%가 커진다는 얘기인데, 그럼 여기에 초등학교 6년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가 되죠. 그것은 이제 1차 세팅된 90%의 뇌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신체, 정서, 인지를 통합적으로 쓰게 되는 기간이죠. 학습도 하고 경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, 또 사회적인 뇌 발달이 본격적으로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죠. 그리고 세상과의 적절한 정도의 그 커뮤니케이션도 자극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의 마지막 발달, 사춘기 시절을 약 13, 14, 15세에 보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마지막 발달 단계, 그래서 대부분의 뇌 기능은 다 발달을 했는데 뇌에서도 총사령탑이라고 얘기하는 전전두엽, 그것이 이제 접전 공사를 하는 게 마지막 사춘기 시절, 뭐 미국 이런 데는 외계인, 에일리언 브레인, 외계인의 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.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이 인간 성인기까지의 발달 과정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IQ 100년 역사를 무너뜨렸다는 다중지능이란 게 있죠. 아마 다중지능 검사도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. 무려 1983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수가 이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. 왜 발표를 했을까? 그 당시 미국 사회에 IQ 검사가 뭐 만연했을 시점이었겠죠. IQ로 점철된 아이들의 다양한 마음 능력이 아쉬웠던, 너무나 안타까웠던 가드너 교수는 Frame of Minds, 마음의 틀이라는 제목으로 멀티플 인텔리전스, 다중지능을 부제로 한 기념비적인 저서를 내놓게 됩니다. 7가지 지능을 발표하죠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논리 수학 지능, 음악 지능, 뭐 대인 지능, 신체 운동 지능.
즉 각각의 아이들은 다양한 마음 능력을 갖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다중지능이 주는 메시지는 지구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저마다의 특별한 마음 능력을 갖고 있고, 부모나 교사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? 뭐 지식을 주입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마음 능력, 그것을 가능하면 스스로 발견하게 해주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가이드하는 역할이다, 이렇게 그 메시지거든요. 그래서 IQ 부모와 다중지능 아이,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한다면 어떤 부모의 인식이 중요할까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까지 접어든 사회에서 아직도 IQ 하나로 이 아이들의 수없이 다양한 그 아이의 가치를 가로막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하죠. 거기 보면 예를 들면 다중지능의 대인지능이라고 있죠. 인간 친화지능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뭐 사람 잘 사귀는 겁니다. 네,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친구들하고 엄청 잘 어울리고 그런 친구들 있죠. 그런 자녀가 있다면 네, 두 손 들고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. 그거는 정말 어릴 때 부모님들이 참 환경을 잘 갖춰준 거거든요. 정서지능이 아주 잘 만들어진 거죠. 인성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능력이에요. 대인지능도 정확하게 지능이죠. 그래서 이 가드너 교수가 초기에 7개를 발표를 하고 아차 싶어가지고 8번째 지능을 10년 후에 발표를 해요. 그것이 바로 자연 친화지능입니다. 왜 가드너 교수는 10년이 지난 시점에 8번째 지능을 발표했을까요?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. 지금 아이들을 뭐라고 부를까요?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. 교육청 이런 데 가면, 연수 가면 공중부양족 이런 얘기도 해요. 네, 이렇게 차를 태워가지고 학교 앞에 딱 데려놓고 흙을 밟지 않는다. 네, 아스팔트만 밟고 다니고 또 땅을 잘 밟지 않아요. 교육이라는 환경에서 자연이 없어져가는 세상, 모든 것이 그냥 편리한 세상. 아이들은 덜 움직이기 시작하고 덜 자극을 받기 시작하고 자연과는 갈수록 멀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. 생명이죠. 자연은 생명 현상입니다. 자연, 즉 생명과의 거리감이 멀어지는 세상. 아이들의 두뇌 발달, 특히 요즘에 이제 정서하고도 아주 밀접한데요. 정서는 창의성하고도 밀접합니다. 그래서 뭐 여기 서울에 저기 압구정이나 이런 데 가면 숲 유치원 이런 것도 이제 막 비싼 돈 주고 막 다니기도 해요. 예전에는 그냥 놀았는데요. 그래서 8번째 자연지능, 그리고 9번째 지능도 있죠. 9번째 실존지능. 앞서 얘기했던 8개 지능은 뭐 인간의 능력입니다. 8개 지능 중에 몇 개가 우수하다고 해서 아이가 인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. 그냥 그쪽 두뇌 능력이 높은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시대는 혼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? 협업이 핵심이죠. 그래서 가드너 교수의 9번째 지능은 실존지능,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조금 더 그 넓은 곳을 향해서 쓰는 방향성을 의미하는, 한 다른 측면에서는 영성지능이라도 불립니다. 그래서 현재는 다중지능을 8 플러스 2분의 1 지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오늘 라디오 산책에서는 아직도 IQ를 얘기하시나요? 주제로 다중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, 또 나아가서 인공지능과 공존 혹은 경쟁할 미래 첫 세대라고 하는 지금, 아직도 IQ를 기억하시고 IQ를 얘기한다면 그런 인식부터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아이만의 가능성,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꽃피우게 해주고, 그리고 그 재능이 있다면 사회를 위해서 이롭게 하는 그 방향성을 가이드하는 역할. 그러면 당연히 부모부터 그런 마인드셋이 있어야
하지 않겠습니까? 네, 오늘 장교수의 내교육 TV 주제는 아직도 IQ를 얘기하시나요? 였습니다.